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을 정의를 하면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성 단위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는 이 추출하는 행위를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출한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본 집단은 따라서 모집단으로부터 연구자가 수집한 구성단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단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단위는 관찰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실험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관찰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단위를 관찰 단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경우 관찰 단위는 개인이 되겠고요.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학교, 직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실험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단위를 실험 단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단위는 실험이 부과되는 단위가 되겠고요. 관찰 단위는 관찰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일부로부터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행위를 표본 추출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을 할 때 임의성, 대표성, 독립성, 동시대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의성이나 대표성이나 독립성을 고민하는 이유는 모집단으로부터 골고루 잘 뽑은 그러한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임의성이라고 하면은 랜덤 또는 랜덤리스라고 부르는데 어, 이러한 표본 집단을 즉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누구나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독립성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독립성은 뭐냐면은 어, 모집단으로부터 특정한 연구 단위가 표본 추출을 통해서 표본 집단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그, 그 개체, 그 단위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개인으로 치면은 바로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표본에 추출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한 개체가, 한 연구 단위가 표본 집단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개체와 관련이 있는 개체가 표본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대성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연구를 진행을 할 경우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부르는데 즉 하나의 시간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동시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즉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라는 얘기는 그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으로나 그 여론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시대성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구 단위와 반복 특정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던 관찰 연구를 진행을 하던 연구 단위가 실질적인 데이터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조사를 하는 연구 단위가 학교인 경우에 그 학교에서 특정한 학급의 구성원들을 다 조사를 할 경우 학급의 구성원들은 각각이 동일한 학교 내에 있는 학급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학교끼리는 서로 독립성을 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특정한 학교 내의 학급의 구성원들을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구성원들의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와 학급 내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요인이 있고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학급 구성원들의 데이터들은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반복 측정된 데이터로 간주를 해야만이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 관련된 연구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 일단 오늘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모집단에 대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연구 변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실험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제 효과 변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단에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크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고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며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 단위의 숫자, 이것을 모집단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 내지는 조절 변수는 공이 y1부터 y2, y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arge n을 모집단의 크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표본 집단의 특정 변수의 실질적인 값, 이러한 모집단은 이론적인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는 구간이지만은 이 전체의 데이터를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 값들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이러한 표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이라는 얘기는 이미 표본 추출이 시행이 돼서 그 시행된 표본 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측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측면에서 표본 집단은 연구자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y1, y2, y 스몰 n으로 표기를 하고 각각 또 x, m에 대해서도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몰 n은 표본 집단의 크기, 샘플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본 집단의 수는 하나입니다. 즉 이미 연구자가 표본 추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그러한 집단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표본 집단의 수는 하나이고 그 표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 대상의 수, 이것이 표본 집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의 크기와 표본 집단의 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모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또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을 할 경우 그 경우 회귀 개수도 이러한 모집단의 모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값인데 이것은 무한대보다 작은 즉 특정한 실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단의 모수값을 안다는 얘기는 모집단의 특성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는 이러한 모수값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얻은 표본 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러한 모수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또 추정을 하거나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얻은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이러한 모수 추정값들에는 표본 평균이라든지 표본 분산이라든지 표본 표준 편차 등이 있습니다. 또 추정된 회귀 개수도 당연히 모수 추정값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모수의 값을 알기 위해서 표본 추출을 통해서 얻은 표본 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값, 이것을 추정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추정량, 또 가설 검정의 목적에서 구한 값들을 확률 변수적인 의미로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르지만은 일단은 통계적인 추론에 대한 파트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모수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값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 즉 추정치를 이용하여 모수값에 대한 추정과 가설 검정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개념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그러한 모수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평균 및 표준 편차가 되겠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뮤,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공식은 모집단의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변수를 x라고 표기를 했을 경우 x1과 x2, x 라지 n까지 다 더한 것을 그 값을 n으로 나눈 값, 이것이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 편차의 공식은 각각의 연구 대상의 x 값으로부터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뺀 값에 대한 제곱의 합계를 모집단의 크기로 나눈 값에 대해서 제곱근을 취한 값, 이것이 표준 편차인 시그마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분산 대신 표준 편차를 구한 이유는 평균과 같은 단위를 구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이러한 대표적인 모수인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대응되는 것이 표본 집단에서는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률 변수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라지 x바를 쓸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추정치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스몰 x 값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의 평균은 각각의 표본의 크기인 n, 스몰 n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에 각각의 x 값을 다 더하고서 그것을 전체 연구 단위 숫자로 나눈 값, 이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는 각각의 연구 대상의 x 값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뺀 값에 대한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 나누기 빼기 1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몰 n 대신
모집단에서는 large n으로 나눴는데 표본 집단에서는 small n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슈가 있지만은 small n이 아닌 small n-1로 나눈 이유는 이것을 확률 변수로 간주를 해서 기대치를 구해 보면은 이 기대치가 S 제곱에 대한 기대치가 시그마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표본 집단의 분산에 대한 기대치가 모 집단의 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유도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n이 스몰 n이 아닌 스몰 n-1로 나눌 경우 그 S제곱의 기대치가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S제곱을 unbiased estimator, 일관 추정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 대신 스몰 n 대신 스몰 n-1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정의와 특성이 나타내는 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